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 바로 이겁니다. 수백 톤짜리 거대한 쇳덩어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매혹적인 주제죠.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400톤짜리 금속 튜브. 그러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떠날 탐험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비행 원리에 대한 설명, 아마 틀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그냥 조금 틀린 수준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목이 완벽하게 틀린 이야기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던 아주 그럴듯하고 우아한 설명이죠.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교과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론, 동시통과 시간 이론입니다. 들어보세요. 공기가 날개 앞에서 위아래로 쫙 갈라지죠? 근데 날개 윗면은 볼록하니까 위쪽 공기가 가야 할 길이 더 깁니다. 아래쪽 공기보다요. 그래서 날개 끝에서 두 공기가 동시에 만나려면 위쪽 공기는 더 빨리 쌩 하고 달려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베르누이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유체가 빨리 흐르면 압력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빨라진 위쪽 공기는 압력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느린 아래쪽 공기는 압력이 높으니까 그 압력 차이로 비행기가 위로 슝 떠오른다. 와,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너무 논리정연해서 반박할 수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잘 짜인 스웨터에서 실 한 가닥을 쓱 당기는 것처럼요. 아주 간단하고 어찌 보면 사소한 질문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잠깐만, 근데 위아래로 갈라진 공기가 날개 끝에서 꼭 동시에 만나야만 해? 도대체 어떤 물리 법칙이 공기 분자들한테 너희들 저기 뒤에서 꼭 다시 만나야 한다? 약속해! 라고 시키기라도 한 걸까요? 정답은 그런 법칙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하나의 가정일 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교과서에 그대로 옮겨 적어온 그냥 가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직접 풍동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개 위쪽으로 간 공기는요, 아래쪽 공기랑 동시에 도착하기는커녕 아주 훨씬 먼저 도착해버렸습니다. 동시에 만난다는 대전제가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순간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이론에 치명적인 결함은 또 있어요. 첫째, 고개 비행기들 보세요. 날개 위아래가 똑같이 생긴 대칭형 날개인데도 아주 잘 날아다니죠? 경로 길이가 같은데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둘째, 비행기가 뒤집어져서 날 수도 있잖아요. 이 이론대로라면 날개가 거꾸로니까 아래로 추락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릴 때 다 날려봤잖아요. 종이 비행기. 윗면이 볼록하지도 않은 평평한 종이에도 양력을 받아서 잘만 날아갑니다. 이 세 가지만 봐도 기존 설명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엉터리 이야기는 전부 잊어버리고요. 비행기가 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처음부터 진실을 차근차근 다시 쌓아 올려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단어, 점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체의 끈적함이에요. 네, 공기도 끈적끈적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공기 분자들이 날개 표면에 착 달라붙어서 얇은 막을 만드는데요. 이 현실 세계의 끈적함이 바로 이상적인 수학 계산과 현실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그럼 진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비행기 날개가 앞으로 휙 나아가면 이 끈적한 공기가 날개 뒤쪽의 날카로운 끝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작은 소용돌이를 하나 툭 만들어내고 떨어져 나갑니다. 이걸 출발 와류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물리학에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뒤로 떨어진 소용돌이가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면 그걸 상쇄하기 위해 날개 주변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대한 공기의 흐름, 즉 순환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 순환이 핵심이에요. 이 순환하는 흐름이 원래 지나가던 공기랑 합쳐지면서 날개 위쪽 공기는 속도가 확 빨라지고 반대로 날개 아래쪽 공기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자, 이제 속도 차이가 생겼죠? 바로 이 시점에서 베르누이의 원리가 드디어 제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빨라진 위쪽은 압력이 낮아지고 느려진 아래쪽은 압력이 높아지면서 양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경로 길이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뭘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날개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니까 그 반작용으로 공기가 날개를 위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와,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직관적이고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양력이라고 하면 아래쪽에 높은 압력이 비행기를 밀어 올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힘보다 날개 위쪽에 낮은 압력이 비행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위에서 날개를 쫙 하고 빨아당기는 것과 같은 효과죠. 이게 양력의 주된 힘입니다. 놀랍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양력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없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의 경계를 넘어서 과학이 아직 풀지 못한 미스터리의 영역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난기류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다가 갑자기 덜컹 하고 흔들리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바로 그겁니다. 유체의 흐름이 갑자기 제멋대로 혼돈스럽게 변하는 현상인데요. 이 양력을 설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난기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난기류 같은 유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방정식이 있어요.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엔지니어들은 이 방정식을 써서 비행기도 설계하고 날씨도 완벽하게 예측해내거든요. 현실에선 정말 잘 작동해요. 그런데 수학자들은 이 방정식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오류 없이 작동한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계산은 다 하면서 이게 왜 항상 맞는지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인 거죠.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하냐면요. 수학계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7대 문제, 밀레니엄 문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걸 증명하는 사람한테는 상금이 무려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이 넘게 걸려 있어요. 우리가 매일 타는 비행기를 띄우는 그 근본 원리에 아직도 이런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단순히 비행기 원리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비행기는 하늘을 난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검증이 가능하죠. 하지만 비행기가 왜 나는가? 이건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 즉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과 달리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어떤 설명이 너무 깔끔하게 느껴질 때이다. 깔끔함은 질문을 멈추게 한다. 아까 그 틀린 비행 이론처럼 무언가 너무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왜? 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더 깊은 진실을 놓치게 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비행기 이야기에 물음표를 던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